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종료 판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회생 절차인데요. 주식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이사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된 사안인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사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사의 결의를 열지 않고 그 법인 회생을 신청한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변호사님이 쓰신 판례 평석입니다. 한번 같이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한번 특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산 절차가 회사의 아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미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 파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어떤 원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법이라 그래 약칭해서 규정하고 있는 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 및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이제 법률 초반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옮긴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죠. 그래서 자영업자, 중소자영업자 아주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죠. 뭐 손실보상을 하냐 마냐, 6시 이후로는 2명 이상 뭐 음식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되게 심각합니다.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선. 코로나로 인한 불황의 여파로 사업이 어려운 시기에 영업상황 악화, 금융비용 증가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생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대표이사가 이사의 결의 없이 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 대법원 판결에서 2019-204463, 2019년 8월 14일 광복절 전날이니까 딱 2년 전에 대법원 판례로 나온 겁니다. 사안의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 중이던 당시 이사의 결의 없이 피고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사의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퇴직하면서 피고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자 피고회사는 원고가 이사의 결의 없이 위법하게 피고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 피고회사에 손해를 입혔는 바 그 손해배상 채권으로 퇴직금 지급 채무를 상계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회생법원 실무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시 채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의 의사록을 첨부서를 요구하고 이사의 결의 없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각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상 판결 사안에서도 원고가 이제 대표이사죠. 대표이사가 이사의 결의 없이 신청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각하되었고, 그 무렵 회사 주식 10.1%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 또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 요건 가운데 하나인 파산이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음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기도 하였습니다. 3.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대상 판결은 아래와 같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의 효과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 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업무 권한이 일상 업무,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상무죠, 상무. 늘상 하는 업무. 첫째, 주식회사가 회생 절차를 신청할 경우 개시 결정 전에도 그 신청 사실은 일단 법원에 신청만 하면 개시 결정 전에도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되고 채무자회생법의 40조에 있습니다. 법원의 보전 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처분 권한이 통제되는 등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죠. 둘째, 주식회사의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및 한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주식회의 업무 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회사의 경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어떤 지출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세 번째, 주식회사는 회생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으나, 이게 이제 채무자회생법 1조에 나와 있죠.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등
이 결련 파산이라 그랬죠. 6조 제1항에 있습니다. 회생 절차 신청 여부에 관한 결정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대상 판결의 의미, 상법 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대통령이라고 보면 이사회는 이제 국무회의죠. 그렇죠? 여기 이제 주요한 국가의 국무에 대한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듯이 회사는 이사회의 중심주의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통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유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 권한은 회사의 중요한 업무가 아닌 일상 업무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 그러니까 일상 업무하고 중요한 업무, 일상 업무라는 것은 늘 기계적, 반복적으로 루틴하게 이제 진행되는 거고, 그중 중요한 업무는 회사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걸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이사의 결의를 해야 된다. 전제하에 이사의 결의 없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대표이사는 상법상 요구되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회사에 대하여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역시 앞서 살펴본 논거를 들어 원심법원이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대상 판결 사안에서는 대표이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가 부담하던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즉시 변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일정한 기한까지는 내가 돈을 안 갚아도 되죠. 이자만 내도 되죠. 근데 회생이나 파산 신청하면 그 대출 약정서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무조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래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발생하고 바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 등 금전적 부담이 회사의 손해로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이사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점을 밝혔고, 이사의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대표이사의 신중한 업무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이해가 됩니다. 안동욱 변호사님, 그렇죠? 노원 새벽 로고스에 계신 분이네요. 그렇죠? 뭐 아주 평범한 것 같아도 핵심적인 거 쉽게 평석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그냥 공부만, 남들이 좋은 글을 쓰고 열심히만 따라가도 공부할 게 많죠. 법률신문에서 제가 이제 기사라든가 판례 평석 이제 쭉 해서 시간 날 때마다 도산에 관한 거, 주로 이제 뭐 파산, 뭐 가끔 회생도 있고 개인회생도 있습니다. 세 개 절차죠.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파산관제인으로서 주로 파산만 하지만 파산관제인이 하는 것 중에 개인회생에서 넘어오는 게 한 30% 됩니다. 개인회생 하다가 아니면 개인회생 한 상태에서 폐지가 돼가, 그러면 개인회생도 알아야죠. 그리고 개인회생에서 뭐가 문제가 되고 파산과는 뭔 차이점이 있고 서류는 어떻게 다르고, 다른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개인회생이 폐지가 돼서, 실패해서 폐지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고, 거기서 이제 청산 가치가 이미 남아 있는지, 이미 또 뭐 분배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잘 이제 유심히 봐야 되죠. 그 다음에 회생 절차에서도 일반 회생 같은 경우는 실패하면 다시 또 결련 파산으로 파산 절차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딱 한 번 해봤습니다만, 그렇죠? 뭐 그때 환가는 없었습니다만 화해하려다가 판사님이 거부해서 결국은 나가리 된 사안인데, 일반 회생 하다가 파산으로 들어오는 결련 파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법인 회생 하다가 법인 파산으로 넘어가는, 마찬가지로 결련 파산, 그거는 이제 법인 관제인이 하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는 뭐 법인 파산 또 하지 않습니까? 또 관제인하고 또 교섭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도산 업무가 파산 절차, 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이 세 가지 큰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간이회생은 도산 절차 중에 회생 절차 중에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로 한다는 의미에서 간이회생입니다. 우리도 개인 파산은 5억 원 이하의 재산은 간이 파산입니다. 그렇죠? 법인 파산은 그냥 파산이고요. 엄밀하게 개인 파산 사건 중에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간이 파산 결정을 하고, 간이 파산 결정은 일종의 이제 특칙이 있습니다. 채권조사 집회도 한 번으로 끝나고요. 최후배당 한 번으로 종료하고,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설치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집회에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간이한 절차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회생 신청을 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점, 이거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이사님들은 꼭 염두에 두고 임해야 됩니다.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어떤, 뭐 다 아시는 게 있지만 반드시 이사의 결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사의 결의를 얻어서 신청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